지금 이 시대는 머리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아니고 용감한 사람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용감한 사람. 박정희를 문명건설의 챔피언, 최악의 조건에서 최단시간 내에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의 업적을 남긴 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하나 덧붙인다면은 박정희가 지금 후세에 남긴 유언이 하나 있어요. 민족중흥은 성공했어요. 자주국방입니다. 박정희 하면 딱 떠오르는 말이 두 개 아닙니까? 민족중흥과 자주국방이죠. 그런데 자주국방은 실패했습니다. 자주국방이 실패한 재앙이 지금 한국을 덮치고 있습니다.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영국의 작가가 쓴 책이 영웅숭배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서문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인간은 가난을 이기는 사람이 100이라면은 풍요를 이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된다. 가난을 이긴 사람이 100이라면 풍요를 이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된다. 그 말이 뭐냐? 역경에 있으면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는데 잘 살게 되면은 서로 질투하고 분열하고 나태해진다. 그래서 풍요를 이기는 것이 정말 어렵다. 한국이 바로 이 덫에 딱 걸렸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우리의 선배 세대들, 특히 1920년대생 이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잘 사는 세상을 만들었더니 여기에 불평불만이 생기고 선동꾼들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분열되고 적전분열입니다. 지금 한국은 지금 적 앞에서 분열됐어요. 보통 공동체는 적 앞에서 단결하는 게 정상입니다. 개미들도 보고 개미 연구한 사람들 보면은 공동의 적이 나타나면은 싸우던 개미들이 힘을 합친답니다. 합쳐가지고 공동의 적을 무찌른 다음에 또 싸운대요. 한국은 북한 노동당 정권이 핵무장을 했는데 이 순간 대한민국 안에 지금 분열되고 있습니다. 핵전 분열입니다. 핵 앞에서 분열됐어요. 적 앞에서 분열됐어요. 그 분열의 씨앗은 어디서 나왔느냐? 양극화 선동 같은 데서 양극화 선동. 더구나 대통령이 양극화라는 말을 막 쓰면서 선동을 해대니까 여기에 언론기관이 합세를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한국 사람들 자기보다 잘 사는 사람을 별로 존경하지 않는 그 성격하고 딱 맞아가지고 분열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열상. 그러나 그렇더라도 자주국방 정신이 투철했으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대에 중앙정보부에서 오늘 또 어디서 데모를 했습니다 하는 보고가 계속 올라오니까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주한미군이 있는 한 한국에서는 데모 끝나지 않는다. 주한미군이 있는 한 한국에서는 데모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아주 낙담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주 통찰력이 있는 말이죠. 주한미군이 있는 한, 즉 한미동맹이 있는 한 안보는 미국이 책임진다. 북한이 핵개발해도 미국이 책임진다. 북한이 핵을 가져도 설마 김정은이가 속였느냐? 미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렇게 해놓고 우리는 복지 타령만 하면서 웰빙에 집착하는 삶을 이어온 게 사실 아닙니까? 국방을 포기한다는 것은 생존을 포기하는 겁니다. 국방. 더구나 국방을 할 수 있는 엄청난 돈이 있습니다. 한국 재산이 많고 예산이 많은데 그걸 제대로 쓰지 않고 국방비가 지금 2.6%인데 이것은 적이 있는 나라 중에서는 세계에서 제일 작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7% 되고요. 미국도 4%나 됩니다. 우리가 저 태평양상에 있는 무슨
피지나 통과 같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국방비 지출을 안 합니다. 이렇게 아끼면서 복지 예산 가지고는 아귀다팀을 벌리고 계속 대통령 후보가 나오면은 복무기간 단축하겠다는 공약을 하고, 그리고 뭐 양심적 병역 기피 그것까지도 앞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판례가 나오고, 이런 걸 가만히 보면은 한국 사람들 머릿속에는 국방은 다른 사람이 해준다. 그 다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미국이다. 미국에 맡겨놓고 우리가 이렇게 놀고 앉았다가 결국 이런 처지에 들어서면서 미국까지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국방이라는 것은 공동체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하고 다른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를 다른 나라에 맡긴다. 이 마음이 벌써 타락입니다. 가장 큰 타락이에요. 국민의 가장 큰 타락은 도둑질한다? 부패한다는 게 아닙니다. 자기 생존을 외국에 맡겨놓고 자신은 딴짓하는 것. 이게 가장 큰 타락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 타락을 한 두세 대 동안 계속 해왔습니다. 그럼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비록 경제력은 한국의 5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또 주한미군 내 비견될 만한 중국군도 주둔하고 있지 않지만 오로지 국방 이거는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상대가 미국이라도 맞짱 떠야 된다. 그래서 핵 개발에 집중해가지고 드디어 핵을 갖게 됐습니다. 북한이 자주국방에 성공했습니다. 대한민국 자주국방에 실패했습니다. 이래 되면은 핵을 가지고 남한에 종북 세력, 친북 세력이 강하게 있고, 하나는 전략 무기로서의 핵무기가 있고, 하나는 정치적 무기로서의 종북 세력이 있으니까 이걸 딱 결합시키면은 권력이 없는 이승만, 박정희 세력, 보수 세력 일소하고 대한민국을 접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경제력으로는 말도 안 되죠. 그러나 군사력만 딱 보고 생각하면은 그 전략이 먹혀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의 보수 세력이 잘못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주국방을 포기한 겁니다. 자주국방 포기 안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 계시면은 한번 제가 물어봅니다. 북한이 핵 개발할 때 우리도 핵 개발해야 된다고 주장한 적이 있느냐? 그거 없으면은 그 자주국방 포기한 사람입니다. 북한이 핵 개발하니까 우리도 이제 빼내갔던 전술핵 무기 재배치해달라고 미국에 요청해야 되겠다.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 안 하면 우리는 독자적으로 핵 개발한다. 이런 주장한 적이 있느냐? 없으면은 자주국방을 포기한 겁니다. 천안함 폭침당했을 때 왜 우리는 보복하지 않느냐? 왜 북한을 보복하지 않느냐? 왜 평양을 때리지 않느냐? 평양에 있는 그 김일성 동상 미사일로 쏴버리면 없어지는데 왜 그런 보복을 하지 않느냐?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는 북한에 대해서 보복을 하지 않고 오바마 대통령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한국만 보내달라고. 이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게 한국 보수 세력의 치명적 약점입니다. 치명적 약점이에요. 가장 보기 싫은 나라는 부자면서 가난한 나라에 끌려다니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그 모습 아닙니까? 우리 인간상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잣집 아들이 학교 가기만 하면 깡패한테 맨날 당한다. 체격도 큰데 깡이 없어가지고 당한다. 대한민국이 지금 그 꼴 된 거 아닙니까? 그 꼴 된 거. 자주국방을 포기한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신라 고려 때까지도 자주국방 의지가 있었어요. 더구나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는 40년 동안 결사항전을 했습니다. 그때는 무신정권 때인데 강화도로 수도를 옮겨가면서 그 사나운 몽골군을 상대로 40년 동안 버틴 나라는 세계에서 고려밖에 없습니다. 신라는 삼국통일을 할 때 세계 최대 강국인 당과 손을 잡고 당나라 군대의 힘을 빌려서 백제 고구려를 쳤지만은 당나라가 신라까지 먹으려고 하니까 그 당과 7년 동안 대당 결전을 해가지고 세계 최대 강국에서 쫓아냈습니다. 위대한 자주국방이죠. 그러나 조선조로 넘어오면 이게 상황이 바뀌어버립니다. 조선조의 통치 이데올로기는 불교를 대신한 주자학인데 이 주자학이 자주국방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대주의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외침을 당하면 명나라가 구해준다.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상비군을 강하게 유지할 필요가 없었어요. 상비군을 강하게 유지할 필요가 없으면 경제를 발전시킬 이유가 없어집니다. 군대는 돈이 많이 듭니다. 근데 군대를 강하게 유지할 필요가 없으니까 경제도 발전시킬 이유가 없어져요. 그 다음에는 과학기술도 발전시킬 이유가 없어집니다. 경제는 바로 과학과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안보, 공짜 안보를 즐기다가 조선조는 경제도 망하고 과학기술도 망해버렸습니다. 힘이 없는 나라가 됐죠. 그러니까 일본한테 먹혀버린 겁니다. 우리는 자주국방을 안 해본 역사가 한 600년 갑니다. 그러다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딱 만드니까 그리고 남침이 있으니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건설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영도력이 있었죠. 이런 강군을 만든 게 바로 이승만 대통령 아닙니까? 중요한 사단은 다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거 아닙니까? 전쟁을 해보니까 아 이게 국방이 엄청 중요하구나. 그래서 한미동맹도 만들고 했는데 이게 세월이 흐르니까 자 지금 우리 군 안에도 전투를 해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월남전 참전자도 이제 다 없습니다. 총을 쏴본 사람이 없다. 그런데 민주화 과정에서 군대를 마치 적폐 세력으로 몰고 방공을 아주 냉전시대의 잔재로 몰고 이런 분위기가 휩쓸러 가니까 자주국방, 말만 자주국방이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이게 또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기주의에다가 정치인들이 그 국민들의 이기주의에 호소하는 공약을 해서 표를 얻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복무기관 단축, 양심적 병역 기피 허용 이런 망국적인 공약이 나오고 해가지고 이게 큰 하나의 흐름이 되어버렸습니다.